추위를 뚫고 안내견과 함께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친구의 팔짱을 의지해 오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모인 이들은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인데요. 이분이 단장님입니다. 아니 너희들 안 추워? 안녕하세요. 그런데요? 히터 틀어야 되는 거 아니야? 틀자고. 틀까요? 아이씨 틀어야지 뭐야 너희들. 아 진짜 너희들하고 같이 뭘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들에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악보가 없고 지휘자도 없는데요. 악보대 자체가 없네요, 진짜. 하나 둘 앤. 오케이. 지휘자의 손짓이 아닌 단장의 구호에 맞춰 연주가 시작됩니다. 아니 왜 점점 느려져 이 군뱅이들아. 제발 다시 느려지지 마 이거. 다시 할게. 나와. 그렇지. 서로의 호흡을 느끼며 박자를 맞추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모든 곡을 외워서 연주해야 하는데요. 한 곡의 화음을 맞추는데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 진짜 악보 대단하네. 보고 연주하기도 어렵잖아요, 원래. 저 아니에요. 비올라. 나 아니야. 경서가 딴 따라라 아니고 띵 다다단이잖아. 저 그런 거 없는데. 그럼 누가 누구야? 보면 이해가 따라라 뭐 나오는 것 같았는데? 아, 보라야 보라 이거 왜 저한테 저한테 왜 그러고? 무조건 자리가 아니래. 나였나? 그래요? 그래 너 늦게 야, 나왔다고. 단원들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한다. 하나 둘 앤. 시각장애 음악인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그 시작은 15년 전이었습니다. 하 앤.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제 꿈이 시각장애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젓는 사람도 없고 악보를 보지 않아도 악보를 다 외워서 함께 듣고 함께 호흡을 맞춰서 하는 오케스트라 세계 하나밖에 없는 오케스트라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2007년도에 이제 그 당시에 12명인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게 됩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뜻을 모아 꿈을 이뤘습니다.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현재 24명 중 14명이 시각장애인이고 비장애인 단원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오른쪽 분은 악보가 있네요. 아, 예. 저분은 보고 아시네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다들 천재 같아요. 저희 한국 외우는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생활처럼 이렇게 외우시는 게 저는 신기하죠. 좀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좀 힘드세요? 선생님이 너무 저희를 정말 이렇게 극기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실력이 향상했어요. 네. 좋은 거네요. 진짜 배우고 싶은 점이 많고요. 결단력, 그리고 포용력, 그리고 글쎄 음악적으로도 훌륭하시고. 이게 어떻게 하는지 알지? 지난 15년 동안 오케스트라를 굳건히 이끌어온 이상재 단장. 그 역시 시각장애인인데요. 선천적인 장애는 아니었습니다. 7살 때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하. 눈이 다친 거는 잘 몰랐어요. 겨울에 이제 어머니가 사탕을 이제 밤에 이제 이렇게 주시는데 내가 너무 가까이 되고 이렇게 까니까 어머니가 잘 안 보이냐고 너 이게 잘 안 보인다고 이제 그래서 망막이 다쳐가지고 그 교통사고 충격으로 그래서 그 이후로 10살 될 때까지 3년 동안 수술 9번 했어요. 아이고. 10살이 되던 해 일말의 희망도 작은 불빛마저도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건 정말 실명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르는 일인데 꿈을 꾸면 꿈에서는 보여요. 한 3, 4년 지나니까 중학교 1학년이야. 그때 사춘기 한참 고생할 때쯤인데
그때쯤 되니까 꿈속에서도 안 보여요 이제. 눈이 안 보이고 꿈속에서는 그래도 2, 3년 봤는데 이제는 꿈속에서도 안 보이는구나. 그때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반항을 너무 많이 했고. 빛을 잃어버린 절망과 세상을 향한 분노를 녹여준 건 클라리넷이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소리를 내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일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클라리넷을 만나고 살아갈 이유를 찾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솔라시라시 솔라시라시도 제가 사실 그 유학 가려고 그럴 때 모두 반대했거든요. 아니 불빛도 안 보는 놈이 혼자 미국을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친구들이 당신들 그 상제 거기 보내면 당신 부모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으셨다 그래요. 응? 그거 갖다 버리는 거지. 그 애가 어떻게 혼자서 그 눈 안 보이는 놈이. 모두가 만류했지만 그는 91년 미국 3대 명문 음대인 피바디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당시 25살이었다고 합니다. 3개월 딱 하고 나니까요. 정말 때려 죽인다 그래도 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한국에 돌아갈까 말까를 정말 며칠을 고민을 했거든요. 짐을 싸서 갈까. 근데 딱 한 가지 절대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모두가 반대한 걸 하겠다고 하면서 온 거. 그래 봐라 내 말이 맞지. 내가 못한다 그러지 않았냐. 어떻게 혼자 공부를 하냐. 응? 당연히 돌아오는 게 당연하지. 이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야. 하루 3시간 이상 자는 날이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틴 6년. 피바디 음대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올해 32살로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이상재 씨. 미국의 3대 명문인 피바디 음대에서도 시각장애인으로는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따냈습니다. 박사학위 독주에 끝나고 우리 선생님이 I have nothing to give you. 너한테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다. 그러니까 이제 다 가르쳤다. 뭐 이제 하산해도 된다. 뭐 이런 말씀이겠죠. 선생님이 줄 수 있는 거 다 주셨으니까 그걸 내가 정말 더 키우고 더 발전시켜서 남들에게 좀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첫 도전이 시각장애 음악인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였던 겁니다. 빰, 삐, 빰, 빰 이 정도만. 지금 그거보다 더 느려지는 것 같아. 2007년 당시 창단 연주회는 기적의 음악이라는 극찬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해 해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희를 이제 좀 지원을 해주던 재단이 있었어요. 근데 2008년 말에 이제 지원이 어렵겠다. 그러면 해산을 해야 맞잖아요. 지원이 안 되는데 내가 무슨 갑부라 뭐. 근데 단원들이 나는 지금도 못 있는 게 이제 악기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도저히 단원들의 꿈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단장은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카네기 홀에서 연주를 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는다면 뭔가 활로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해에 한 바르토크라는 작곡가의 루마니아 민속무구회로 되게 좀 까다로운 음악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냈어요. 카네기 홀 대관 담당자한테. 그때 이 사람이 딱 한 단어 하고 왔어요. 브라보. 2011년 10월 27일 연주자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무대에 선 오케스트라.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의 공연은 카네기 홀 개관 141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2011년도 10월 27일이 제 생일이기도 했고 근데 제 30년 딱 생일이었고 뭔가 바이올린 한 지로도 20년이 딱 된 해였고 뭔가 정말 그래가지고 좋으셨겠어요. 저한테는 되게 특별하고 약간 선물 같은 공연이었던 것 같고 장애라는 편견을 깨고 오롯이 실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해외 초청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와. 아이고. 그리고 2015년 미국 카네기홀에서 앙코르 공연을 여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와, 정말 정말 멋지고 훌륭합니다. 우리 하트 챔버 오케스트라 단의 환상의 하모니를 좀 들으면서 천사 음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아유 꼬마 관객들이 아주 신났어요. 딴딴딴딴 확실히 나는데요. 아 정말 좋아하시네요. 크리스마스니까 그래도요. 예. 캐롤도 연주하고 그다음에 다들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좀 한 해의 마지막 연주를 잘 끝낸 것 같아서 좋습니다. 트럼펫 연주자 재현 씨는 입단 8년 차인데요. 사실 오케스트라는 학창 시절 그에게 꿈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트 챔버가 저희 학교에 서울명학교에 찾아와서 연주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시각장애인인데 오케스트라를 할 수 있구나. 그때 감명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그 이후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년 연주를 쫓아다니면서 저긴 내가 갈 곳이구나. 이러면서 그런데 꿈을 쫓기엔 현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 동안 안마사로 일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 악기를 쓰다가 막상 졸업을 하니까 이제 제 악기가 없는 거죠. 악기가 당장에.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해야겠다. 음악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길을 선택을 했던 거예요. 하루에 진짜 한 3시간, 4시간 자고 쪽잠 자고 낮에 일하고 연습하고. 2015년 입단의 꿈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렸습니다. 더 많이 공부를 해서 사수를 해가지고 한예종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학기가 진행 중이고 저는 학생입니다. 네. 와 진짜 입학하기 힘든 학교인데요. 정말 놀라운 분들입니다. 학교와 단원 생활로 바쁜 재현 씨의 휴식은 여자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안경만 벗고 있고 2년 전에 한 시각장애인 모임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앞머리만 좀 어떻게 해봅시다. 그럽시다. 악보 다 외웠어요? 악보요? 악보야 다 외웠지 이제. 음악 만드는 게 길이지. 멋지게 스타일링을 또 해주시네요. 트럼펫이란 악기가 되게 멋있는 악기니까 트럼펫 잡으면 되게 늠름하고 자신감 있고 또 즐기는 모습으로 보여서 좋게 보여요. 그리고 재현 씨가 사랑하는 또 다른 가족. 3개월 전부터 함께하고 있는 안내견 푸르미입니다. 버스 시간을 보고 저 핸드폰은 찍어도 아무 화면도 안 나올 겁니다. 소리만 나는 거네요. 핸드폰에 이제 읽어주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안 보고도 쓸 수가 있죠. 화면을 터치하면 읽어주는 음성 모드로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음성 속도도 조절해서 들을 수 있는데요. 정말 빠르게 들으시더라고요. 강추위 속에서도 푸르미와 집을 나서는 재현 씨. 연습을 하루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이제 정류장은 알아서 찾아서 멈출 거예요, 얘가. 옳지, 이렇게 해야지. 와, 똘똘합니다. 듬직하고요. 버스를 타는 일은 늘 만만치 않습니다. 기사님, 지금 몇 번인가요? 어디 가세요? 그 461 아니에요? 461 버스 아니죠? 뒤에 있는데 바로 뒤에 뒤에. 있어요? 바로 뒤에. 네, 가자. 버스 여러 대가 동시에 도착하면 놓치기 일쑤라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계속 놓쳐서 2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아이고 참. 461 맞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 대 오면은 많이 안 기다리고 또 가버리니까. 가버리니까요.
여기까지 가자.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원래는 흰지팡이 보행만 글쎄요, 한 15년 이렇게 하다가 안내견을 주변에서 많이 이제 친구들이 받아서 함께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원래 지팡이로도 굉장히 잘 다녔거든요. 강아지를 바꿔서는 그것보다 더 잘 다니게 된 것 같아요. 아유, 너무 든든한 친구네요. 귀엽고. 요즘은 학교 연습실을 찾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130 여기네. 며칠 뒤에 있을 오케스트라 15주년 연주회 때문인데요. 지난 1년 동안 준비해온 공연입니다. 엎드려. 옳지. 나 이제 연습할 거야. 모든 곡을 외워서 기억에 의존해 연주를 해야 하는데요. 연습에 연습을 거듭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점자 악보를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좀 힘들어요. 진짜 많이 듣고 여러 번 듣고 여러 가지 버전도 많이 듣고 그래서 나만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화탐사대가 네. 엔딩 테마곡이 있어요. 네, 혹시 그거 잠깐 들려주시면 좀 들어보시고 네, 연주가 좋아요. 네네. 되실 수...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와, 이거 한 번 듣고 바로 연주할 수 있다고요, 정말로요? 지금 저희 실화탐사가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요 정도. 네. 이거 뭐 멜로디가 몇 개 없네요. 맞아요. 웃길 것 같은데 이걸로 하면. 오, 맞아요. 와, 이게 바로 되네요. 감사합니다. 음악이 곧 삶의 행복이라는 재현 씨.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밴드 그룹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같은 밴드 멤버인 인상 씨도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입니다. 같은 고등학교에서 이 활동을 했었대요. 밴드 활동. 여기 맞아. 또딱 이 정도로 이렇게 해볼까? 저희 밴드 이번에 자작곡을 올해 써가지고 아직 발표하기 전인데 우선에 이번 공연에서 이 곡을 이제 하면서 좀 대중들한테 선보이긴 했어요. 웨스트브리지에서 만나. 와, 노래 좋은데요? 와. 그러게요. 밴드에서 기타리스트인 인상 씨는 오케스트라에서는 드럼, 팀파니 등 다양한 타악기를 소화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태어나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빛을 음악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음악이 엄청 가까운 느낌이 났어요. 왜냐면 이제 피아노를 제가 처음 시작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제가 손으로 뭔가 건반을 누르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소리가 나고 소리가 다르다는 걸 알고 내가 보이진 않지만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겠다. (2021년) 오케스트라 단원이 된 경석 씨도 음악으로 삶이 밝아졌습니다. 너무 좋아요. 카메라로 막상 나가면은 소리 이상할 수도 있어요. 이상재 선생님 듣고 너 좀 뭘 한 거야 막. 사실 경석 씨의 손으로 비올라를 연주하기엔 무리였습니다. 이렇게 붙어서 나왔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붙어서 나왔는데 이게 피부 이식을 해서 붙인 거고요. 얘도 4번 터치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손이 짧으니까 그래서 그거 막 제대로 음치 풀 때까지 막 연습해야 되고 그런 작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 시간이. 태어나고 3일 만에 저희 언니가 우리 경석이 손을 봤나 봐요. 보고서는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애기 손이 놀라지만 막 그냥 기어가서 애기 경석이 누워있는 자리로 가서 기어가가지고 손가락을 확인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태어난 지 2달 뒤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을 암흑 속에서 살게 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찾아준 평생 친구가 음악이었습니다. 사춘기 때 엄청 우리 경석이가 암울했는데 그 음악을 통해서 경석이가 그 마음을 스스로가 치료했거든요. 음대 진학의 꿈을 갖고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였습니다. 그런데 전공을 포기를 하게 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대학 원서는 안 썼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안마를 해야 되겠다. 한 3년 정도를 계속 그 안마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 놓인 음악에 대한 열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희망을 품은 건 2017년 오케스트라 이상재 단장을 만난 뒤였습니다. 단장님께서 이제 지금은 자리가 없고 네가 이제 학교를 들어간 다음에 다시 한번 연락을 줘라. 그때 자리를 만들어 주겠다. 그날 이후 다시 비올라를 잡았고 2019년 음대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드디어 오케스트라에 입단한 겁니다. 포기했다가 이룬 꿈이어서 정말 더 행복해졌을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들어가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 곡들을 이렇게 단시간에 외워본 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굉장히 힘든 작업이고, 근데 남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빨리 외울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생각을 작년에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절망하고 방황하던 시절을 보내고 오롯이 음악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경석 씨.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봤을 때 장애인이라는 프레임을 씌우지 않고 이렇게 정말 차별 없이 이렇게 봐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하트챔버의 그런 어떤 모토와도 같은 거예요. 오늘은 또 다른 도전, 새로운 무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100분 분량의 곡을 외웠는데요. 오케스트라 15주년 공연을 위해서입니다. 관객이 꽉 찼어요. 2022년에 가장 큰 무대였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을까요? 궁금합니다. 비장애인 단원과 장애인 단원이 단짝이 되어 무대에 오릅니다. 하트 시각장애인 지금 오케스트라 제19회 정기 연주회 저희가 창단 15주년 기념 콘서트인데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단장이 작은 구호에 맞춰 첫 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 된 하모니를 만듭니다. 정말 좋네요. 그런데 공연 중에 무대가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모든 불빛이 꺼지고 오로지 소리에만 집중하는 시간. 어둠 속에서 관객과 연주자가 하나가 됩니다.
감동적이네요.